난 자기 좀 될 거야. 아, 자기도 가기 싫어. 대학교. 자기 팀에서 떨어졌잖아. 자, 이제 봐요. 팀은 들어갔어. 이제 해요. 봐봐.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해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얘들아 내가 계산을 했는데 계산 속도가 빨라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냥 필기하고 넘기면 돼. 집에서 계산해보면 돼요.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이 다음 설명을 못 보시면 안 돼요. 갑시다. 요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허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있으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애들은 요 A가 0인 성질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든? 근데 제곱해서 음수되는 애들은 얘가 0이고 제곱해서 양수되는 애들은 얘가 0이야. 이걸 알고 계시면 실수 부분이 원래 제곱 전에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얘가 0인 거야. 요 힌트를 빨리 가져가실 수가 있어. 이 정도 쳐내셔야 돼요. 되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i 곱하기 g의 실수 부분은 3이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정리해 놓은 이 g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서 실수 부분만 볼 거야. 전개를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요래 곱해가지고 실수 부분, i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실수 부분이 되거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준다면 이렇게 되지. 이게 3이라는 얘기야. 되세요? 오케이, 그럼 봐. 내가 아까 구해놓은 A 값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으니까 A에 2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보시고 근데 이제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죽죠. 끝. 질문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준다면 이걸 알고 계시면 좀 좋지. 나 왜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썼니? 나 이거 외우면 좋겠어 사실.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답이 맞나 봐야 되는데 요새 답 맨날 틀려가지고.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6번에 4번 a 플러스 p 7 맞네. 자, 그 다음에 44쪽으로 오십니다. 여기 어려웠죠? 근데 질문이 별로 없다. 니네 왜 이렇게 잘하냐? 자, 40번 보세요. 여러분 이론 노트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저 이런 것들 적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당연히 되지. 되지? 여기는 지울게. 사실 방학 때 했거든?
이렇게 쓰자. 제목. 자,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 ax 플러스 b는 0의 근 찾는 방법이야. 근데 엄청 당연한 얘기거든. 너는 내 얘기 좀 들어봐. 예를 들어 fx는 0의 근이 1, 5래. 근데 얘네들이 이 x 자리에다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방정식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x 값이 1, 5란 얘기니까 여기에 1 넣으면 0이 되는 식이에요, 이런 뜻이거든. 맞아? 5 넣으면 0 되는 식이에요, 이런 뜻이거든. 지금 식이 변했니? 변하진 않았지. 여전히 F식이지. 그럼 이 안쪽이 몇이면 0일까? 이걸 아쉽다. 이걸 암산을 하네. 2분의 5야. X가. 근데 어쨌든 봐봐. 이 안쪽이 몇이면 0이 되겠니? 1이면 되겠지. 그렇잖아. 이게 안에 1이면 그냥 F1이 0인 거니까 위에 알려줬으니까. 다시 이 안쪽이 몇이면 또 0이 되겠니? 5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5가 되기 위한 x 값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x 값 알파 베타 줬잖아. 그럼 이게 알파 베타가 되면 돼. 자, 이거 잊지 마세요. 물론 이걸 한번 풀긴 해야 돼. 이걸 한번 풀긴 해야지. B 넘기고 A로 나눠서. 이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것도. 자,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알파로 만들면 돼요. 얘를 전체를 다 B로 만들면 돼. B랜다, 베타. 이러고 X만 구하는 거야. 암산 살짝만. 알파 플러스 2 나누기 4. 베타 플러스 2 나누기 4. 자, 문제에서 곱 물어봤으니까 곱합시다. 분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볼게. 알파 베타에 2베타 2알파에 상수 부분이 4. 근데 이제 계산에 필요한 값은 문제에서 다 줬죠. 알파 베타가 4라 그랬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 그랬으니까 6, 4. 그래서 8분의 7이 되네. 2번이야.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유형이고,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워야 수능을 쉽게 치지. 이거 고3 애들한테 이걸 다시 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7번 보자. 또 나왔다. 야.
그지? 실수 부분이 0이 돼가지고 순호수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 자, G를 보시면 이제 계산 조금 빨리 갈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이 xi 마이너스 2yi야. 그럼 얘가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0이라 그랬지? 그럼 x제곱이? 그렇지! x제곱이 4, x는 풀마이. 이렇게 바로 좀 가시면 좋고, 이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x가 2면 g가 0 돼버리고 2-2yi가 되죠. 여기서 g-g바 해가지고 i를 달면 8이 된대. g바는 이거야. 괜찮아? 순원수에 켤레 달면은 부호 바뀌잖아. 그죠? 되고 있어? 빼면 요렇게 빼서 4, 요렇게 빼서 마이너스 4y, i. 되고 있죠? 근데 여기다 i를 윽 달면 8이 된다. 되세요? 그럼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여야 돼? 마이너스 8이어야 돼요. 예언이 또 잘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xy가 음수라 그랬거든? 그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면 얘 죽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i. 그럼 g반은 2 플러스 2yi. 그 다음에 이 조건도 똑같이 쓸게요. 빼서 i 달면 8. 어우, 화이팅 화이팅. 빼면 이렇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y, 아니 4yi고 여기다 이제 i를 달아주면 이렇게. 그럼 또 요만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2성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4로 나누자. y가 1이죠. 그럼 이때는 xy 값이 음수가 돼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g 더하기 xy i의 제곱이네. 자, xy는 마이너스 2니까 이만큼 마이너스 2i고 g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i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i 넣어줄게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6i의 제곱이니까 36i 제곱이지. 그래서 1번이야.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복잡할 뿐. 이런 건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복잡한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숙제가 46쪽까지였나요? 45쪽까지였어? 아, 그래? 이번 숙제는 46, 47, 48 일단 푸시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 이 복소수 쪽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는 좀 문제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2번에 나눠서 내고 있어요. 이거 숙제 아니었어. 그런가 봐. 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저번 시간에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는 기울기 1짜리, 2짜리, 3짜리의 해석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웃어? 자, 그 다음에 55쪽으로 오세요. (19번) 갑시다. 자, 두 가지 관점을 드릴 거예요. 예은아, 우리 이제 이런 그래프 해석할 때 이런 그래프 해석할 때 있잖아. 원래 어릴 때는 여기다가 4-4 해가지고 꼭지점을 찾아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다뤘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그래? 아니, 난 네가 언제 왔고 언제 안 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시험 2 아니에요? 이거? 축. 그래.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너무 무시했니? 제가 오늘 1시간 전에 좀 바보 같다고. 아니야, 바보 같아 보이진 않아. 그냥 졸려 보이긴 해. 아이고.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전개해요. 근데 이제 x값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냐면 0부터 2까지 줬지? 이런 거 문제 끝내도 돼요.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자, 축 한번 읽어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p.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6으로 약분하면 뭐야? 3분의 4죠. 근데 문제에서 범위를 0부터 2까지 줬으니까 오른쪽으로 3분의 2칸 가는 곳, 왼쪽으로 3분의 4칸 가는 곳. 맞아? 자, 여기서 오늘 또 쌤 하나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 최소값 여기인 거 확실하고, 최대값은 왼쪽 끝점이랑 오른쪽 끝점 중에서 어디겠니? 여기겠죠. 더 머니까. 그래서 여기 최대값 찾을 거고, 여기 최소값 찾을 건데, 축값을 대입하잖아. 이게 더럽잖아, 값이. 이거 제곱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죠. 이 제곱하면 뭐야? 9분의 16 곱하기 9하면 16이지. 그 얘들아 잘 들어. 축값을 집어넣으면은 2차항이랑 1차항이랑 맨날 2배 나와. 부호가 반대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계산이 빨라요. 여기다 3분의 4 넣어볼게. 뭐야? 아, 맞네. 84, 24라고 했어, 머릿속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산 맨날 이딴 식으로 하니까, 환장하겠구만. 그 다음에 0 넣으시면요, 답이 여기 17이죠. 됐어요? 그래서 뭐, 답은 18인데,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거든? 지금 여기가 3분의 4칸이잖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이 y 증가량은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어. 2차 함수에. 내가 이거 써줄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 9잖아? 그럼 여기다 9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16이야. 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 식이 없어도 함수값을 계산할 줄 알아요.
요 1한테 16 더해주면 답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되거든. 심화 문제가 겁나 빨리 풀려. 그래서 이것도 쌤으로 한번 써볼래? 제목은 2차 함수의 XY 증가량 이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자, 여기 fx가 있어요. 그리고 a는 양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 아니다. 0만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잖아. 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고 이 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으면 이 y 값은 AL 제곱이야.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꿀이에요, 꿀. 자, 여기 X 증가량이 L이잖아? 그러면 이 Y 증가량은 AL 제곱이에요. 근데 이때는 A가 음수일 거라서 절대값. 나중에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가 이걸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도 한번 보여줄게. 이거 말고 엄청 많거든? 함수값 구하는 방법이. 근데 난 요거 하나밖에 안 써. 수단이 너무 많아도 문제 알겠지? 일단 요 정도 사용하려고 노력 좀 해봐. 다음은 솔루션 2예요. 공통부분이 반복되면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함수가 되게 예뻐져. 축도 2고 개꿀. 그치? 축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치환하면 여기에 새로 바뀐 문자의 범위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치환은 언제나 범위와 함께 해야 된다. 지금 x가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0과 2 사이에 있죠. 근데 t가 뭐예요? 3x-2니까 여기다 3배에서 2배 빼는 거야. 뭐라고? 3배에서 2 빼는 거야. 이렇게 t값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적는 겁니다. 그래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몇부터 몇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지. 그럼 여기 최소 잘 봐. 2를 넣어. 4-8 플러스 5. 그래서 아까 최소값이랑 똑같고요. 여기 지금 몇 칸이지? 4칸이지. 얘는 최고차 한계수 1이지. 이럴 때 그냥 여기 16이야. 그래서 이 최대값이 17이에요.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으셔도 되고. 됐죠? 끝. 넘어와. 25번 보자. 25번 별표 치세요. 애매하네. 이게 여기 나와도 되나 싶은데. 제목은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고2, 고3이 됐을 때 저게 계속 나와. 근데 고2, 고3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저거야. 갑시다.
내가 써줄게. 이거 쓰고 있었어? 한 시간만 더 타면 끝나. 내가 그 한 시간을 잤어. 야, 근데 너 왜 안 잤어? 아이고 일찍 자. 잠을 잘 못 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오늘 잘 나갔어요. 저 잤다. 자, 여러분들 서술형도 푸셔야 되니까 서술형의 스타트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방정식을 풀 수 없어. 풀 수 없어서 이거를 함수 취급하고 함수의 x절편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줬지만 저는 함수로 볼게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준 한근은 2보다 작고 한근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그림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괜찮으세요? 축은 아니야. 그냥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있는 거야. 아니, 두 근 중에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좋은 질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2에서의 함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밑에 있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함수 값을 이용해서 두 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원래는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까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판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함수값하고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함수값만 보고 문제를 끝낼 거거든. 그 이유는 뭘까? 봐봐. 욕하는 건 아니야.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러면 얘네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니까 무조건 2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아? 그치? 이때는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안 봐도 돼. 아, 그래. 2에서 함수값이 음수잖아?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볼록한 함수 하나 그려봐.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 있게 만드는 게 근의 분리에선 제일 쉬운 유형이긴 해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2 넣을게. 4 플러스 2n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지. 얘가 뭐여야 된다고? 음수. 그럼 요거 마이너스 2n이니까 넘겨주면 2n이죠. 4랑 7이랑 더하면 어때요? 11. 그럼 n은 몇보다 커야 돼? 2분의 11, 즉 5.5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정수 n의 최소값은 6입니다. 6.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판축이라고 써준 거야. 함수값 먼저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26번 봅시다.
잘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두 점 A, B에서 만나고 5A 더하기 5B가 11에 그리고 양수 A의 값 물어봤어.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 두 점이 구해지는지 한번 보자. x절편 어떻게 찾는 거야? y에 0 넣는 거야. 그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이야. 내가 그래서 물어보면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 쉬운 문제, 이게 안 풀리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하나 달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1인데 나는 마이너스 a를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자, 위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 값이 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1이라는 두 x 절편을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지. 그럼 이거 양수야, 무수야? 양수. 자, 여기가 a 플러스 1이에요. 되세요? 마이너스 1은 왼쪽 x 절편이겠지. 맞아요? 원점은 어딜까? 이런 데 아니겠어? 맞죠? 5a랑 5b를 표현할 때 있잖아. 좌표값이 바로 길이가 될 때도 있지만 좌표값 부호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 5a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틀린 분들은 아마 이 부호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5b는요.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1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0이야. 자, 그 다음에 35번. 좀만 참아. 35번하고 37번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쉬는 시간 주고 또 풀게. 자, 갑시다.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k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알파 베타라고 쓸게. 근데 지금 이 알파랑 베타가 다 뭐라고? 양수가 되게 만들어낼래요. 됐죠? 자, 교점 찾는 식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넘겨주고 의 두 근이 모두 양수. 뭐야 이거?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하고요. 두 근의 합하고요. 두 근의 곱까지 다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빨랐어요? 괜찮았죠? 그럼 여기서 k 값은 8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갈 건데 내가 조금 더 센스 있게 해봐도 돼? 잘 봐. 이게 두 근을 가질 조건이지. 이거 이해되나 보세요. 너네 만약에 이거 구면 몇 근이야? 한 근이지. 중근이죠. 자, 다시. 이거 구면 몇 근이야? 중근이지. 그럼 얘가 9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럼 몇 근 생겨? 그렇지.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판별식도 촌스러워. 근데 내가 판별식도 한번 써줘 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잖아. 얘랑 식이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K는 몇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죠. 자, 정수 K의 개수는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정수 K? 몇 개? 8개야. 셌어?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 더 빼시면 돼요. 밑에 받침 없을 때는. 자, 37번. 요거 풀고 쉬는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니들이 이걸 읽고 A를 바로 쓰는 걸 원해, 사실은.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본인 썼어? 자, 이거 지울게. 얘들아, 지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 fx 플러스 a는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fx 잘 밝혀서 a 찾고 문제 풀면 되는데, 가조건이 뭐야? f0이랑 f2가 같대. 지금 fx 보면은 위로 볼록하잖아. 내 얘기 듣고 있지? 0에서 2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지금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쵸? 이게 fx. 그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이게 축이 몇인 것 같아? 1인 것 같지? 여기서 축 어떻게 구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시죠. 그래서 a가 2예요. 괜찮아요? 꽤 고급지죠? 뭐 넣어볼 수도 있긴 한데. 알겠지? 만약에 여기 변수 하나 더 있었으면 A가 맨 처음에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수혁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중근 같게 만들면 되죠. 자, 이 넣어서 fx 만들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랑 교점 갖는 식 만들어주면 얘가 중근이란 뜻이야. 자, 또 고급지게 풀어보자. 최고차 한계수 양수가 되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얘가 중근 갖는다 그랬거든? 여기서 판별식 쓰지 말고 개수가 간단할 때는 얘가 그냥 통째로 몇 치면 돼? 그렇지. 그래서 b가 3이야.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문제에서 fx 플러스 a의 실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요 fx에다가 아까 구한 a를 더해야 돼. 마이너스 5나? 전시. 플러스 5면 허근이거든. 이상하다 싶었어요. 됐죠? 근데 근을 구하실 필요는 없죠. 두 분의 곱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수고했어요. 한 문제 더 남았는데 쉬고 와서 풀게요. 15분까지 쉽니다. 예은이 잠 좀 깨고. 쉽게도 하고 어렵게도 할 건데 어려운 방법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박수예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차 함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4차 함수는 못 그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못 풀어요. 그래서 치환해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근데 치환하면 뭐 적어야 된다 그랬어? 범위 적어야 된다 그랬죠. 이 t가 x에 대한 함수다 보니까 잘 들어.
x축에 대해서 t 값을 조사해가지고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xx 마이너스 4니까 0하고 4에서 절편을 갖는 이차 함수지. 그치? 그럼 축은 상식적으로 2일 거거든? 2 넣어보면 y 값이 4잖아요? 그래서 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오늘 이해 완벽하게 하고 가시면 진짜 박수예요. 자, 근데 x값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죠? 0부터 3까지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t값은 이런 값만 가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y값을 기준으로 t값 범위를 찾아내셔야 되거든. t의 최대값이 몇이야? 여기죠. 4고요. t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0이에요. 위아래 방향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치환했을 때 t에 대한 t에 대한 2차식으로 변화하고 여기에 t값이 딱 잡혀서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표현해야 돼. 자, t에 대해서 y값 조사를 해볼게요. 축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0부터 4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0 넣어서 함수값 조사. 그 다음에 2가 t절편.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8이야. 아이씨. 뭐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최대값은 여기인 것 같지? 8이고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2차식을 이렇게 두 번 해석하는 이런 유형이거든. t값이 0부터 4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니들한테 이런 설명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x값이 1이면 잘 보세요. y값은 몇이 돼요? 3이 돼요. y값이 아니라 t값. 그래서 이 3이라는 y값이 다시 이 함수에선 x값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함수값 3을 탄생시키는 거야. 이런 구조거든. x가 1일 때 t는 3이고 아이고 씨 y값이 3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오케이? 자, x값이 0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 t값은 몇에서 몇까지 변해? 0, 4, 3이 되죠. 맞아요? t값이 0, 4, 3이 되면서 y값은 이렇게 움직여. 혹시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해요. 그러면 이 y값의 변화가 이 그래프에선 x값의 변화를 담당하지? 맞지? 미안해. 여기서 t값의 변화가 여기서는 x축 위치에 있는 요 x범위에 대해 변화를 담당하죠? 이 함수를 이렇게 잡아뜨려 가지고
이렇게 x값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y라는 함수는 이렇게 변해요. 이해 못해도 돼. 못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반에 이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설명 한번 해봤어. 이해 못해도 돼. 이차 함수 2번 분석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그대로 합니다. 합성함수라는 단어 내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대치동에서는 이 축을 잡아뜨린다 해서 n축 스킬이라고 부르거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뭐 우리도 배워야지 뭐. 자, 그래서 43번 중요한 문제였어. 자, 넘기시면 이제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는 세 쪽밖에 없네요. 60, 61, 62는 숙제입니다. 좀 어렵겠다. 요거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하세요. 이론 수업을 하고요. 시간 되면은 요 1등급 문제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넘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봅시다. 65쪽. 오늘 또 이론 수업 간결하게 해볼게. 자, 이따가 중요한 부분은 같이 필기하고요. 지금은 칠판 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3차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저차 방정식들은요, 풀이법이 많아요. 근데 고차 방정식들은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립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대신 이제 인수분해가 좀 특이하게 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런 애들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반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방정식 예제 하나만 먼저 풀고 갈게요. 없을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없네. 예제로 하나 써놓자. 지금 적지 마 얘들아. 내가 암산이 안 돼서 이거 좀 해보고 내가 중간에 좀 바꿀게. 자, 요런 상반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상반방정식은 뭐냐면은 가운데 차수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거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많은 교재에서 스타트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잘 들어.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나눌 거야. x제곱으로 묶을 거야. 얘들아, 수학에서 x제곱으로 나누는 행위는 안 돼요, 원래. 왜 안 되냐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네 이런 방정식이 있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거 x로 양변 나눠도 돼? 왜 안 되죠? 나누고 나면 이렇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래 방정식에선 근이 두 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는 x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걸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고 나면 여기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요. x제곱이 0이 아닙니다. 이걸 써야 맞단 말이야. 근데 니네들이 문제 풀 때 이걸 안 쓸 거야, 분명.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행위는 수학적으로 틀린 거니까 여기서 까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묶자. 알겠죠? 서술형의 디테일도 좀 살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을 앞으로, 그 다음 중간 차수의 두 개 항은 개수가 같아서 묶여. 그 다음에 여기 2로 쓸게. 플러스 2.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상수항 2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공통부분 보이세요? 얘랑 얘 치환하고, 뭐 방정식 정리하는 거니까 범위 적으실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 t제곱 마이너스 5t야. 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t로 묶으시면 되죠. 근데 t가 뭐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5가 되죠? 이 상태로 어떻게 해주시냐면 x를 앞쪽 괄호에 한번 분배해주고 이 x를 뒤쪽 괄호에 한번 분배해주시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되세요? 그럼 여기서 근 찾고 여기서 근 찾으면 돼. 틀렸다. 이거 요새 이렇다니까. 하여튼. 됐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조립제법이야. 자, 이렇게 예제만 써놔. 풀이까지는 안 써도 돼. 책에다 써놓으세요. 이거 뭐 이론 노트에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는 고차 방정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안 적으셔도 돼요.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차식이 등장해. 얘는 이따 문제 풀어볼 거지만 그냥 대입법으로 문제를 끝내는 아주 쉬운 문제고요. 얘는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근데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심화반이니까 상수항이나 이차항을 소거한다.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이따 내가 책에 정리해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요. 필기에 약간 그 강박 있는 분들이 있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형 연립방 정식이 있어요.
대칭형 연립 방정식은 이제 합과 곱을 치환해서 푸는 형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이에요. 일단 문제로 토픽들을 하나씩 봅시다.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남았어? 부등식. 자, 부등식은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못 푸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지? x가 몇보다 작아? 맞아요.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어떤 방정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부등식들이 이렇게 절대값을 달아놓죠. 맞아요? 디테일하게 이따가 풀긴 할 건데 내 관점을 좀 들어봐. 잘 들어야 돼. 너네 수직선이 있어. 알겠어? 근데 절대값이 정확히 4인 수는 있잖아.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4칸 떨어진 이런 값들이거든. 맞아? 그럼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수들은 어느 마을에 사니? 여기 살지 않아요? 그쵸, 보니야? 그래서 요 x-2가 요 마을에 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히 푸는 거예요. 물론 복잡하게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x-2의 절대값이 4보다 커야 돼. 그럼 절대값이 4보다 큰 애들은 어느 마을에 살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됩니다. 앞으로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마이너스 4와 4를 기준으로 가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가에 뭐라고요? 가에. 가에가 무슨 뜻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로가에, 호숫가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로가에가 무슨 뜻이야? 도로의 가장자리에 이런 뜻이거든. 가장자리에의 준말이야. 호숫가에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호수 가장자리, 그지? 야, 사람 마이너스 4의 가장자리가 답이다. 이건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앞으로 제가 사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fx의 절대값이 주어지고 어떤 양수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 때 있잖아요. 답이 4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풀 거야. 이미 아시죠? 어떤 다항식 f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를 풀 때는 앞으로 답이 가예요. 알겠어요? 음수 a보다는 작고 양수 a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랑 가에는요, 제가 2차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테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등호가 보이면 사이, 이런 부등호가 보이면 가에를 떠올려 주세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긴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런 부등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긴 풀이 과정 중에 한 줄일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요거 일단 잠깐 지우고 자 이따 써드릴게요 책에다가. 더 중요한 건 수직선 관점이긴 하거든. 여기 봐봐 얘들아. 절대값 x-2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직선상에 아이고 뭐야 이거 하얀색으로 쓰고 싶었는데 절대값이 3과 5인 숫자들이 어디에 살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데랑 연관이 있지 않겠어? 절대값이 3과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어디에 살아요? 그렇지. 이런 데 살아요. 맞아? 그러면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절대값 2개짜리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 됐습니다. 2차 부등식은 오늘 안 해요. 자, 그래서 책을 보시고요. 필기를 같이 해드립니다. 아우, 야, 글이 너무 많아. 이거 니네 읽니? 안 읽을 거지? 여기. 끝. 여기 네모차. 조립제법을 이용.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썼죠? 그 다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1차, 2차, 2차 대입하여 푼다. 이런 거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해요. 필기를 해두세요. 제가 예제 드립니다. 1차, 2차 맞죠?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 가감법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연립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법을 쓰시는 거예요. 갈게요. y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고 13이 넘어와. 자, 2로 나눠서 x값 구해주시면요. 2랑 3 나옵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에 해라는 건 항상 커플로 존재하는 거거든. x값이 2일 때 y값이 있을 거고 x값이 3일 때 y값이 있을 거야. 그죠? 자, 2를 대입해서 y값 구해주시면 되고 3을 대입해서 y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죠? 오케이. 자,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얻은 두 1차 방정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푼다. 자, 여기 또 네모. 자, 이런 형태로 등장한다라는 얘기야. 2차식 두 개가 주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위에 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근 찾듯이 x와 y의 관계식이 두 개 밝혀져. x는 y일 수도 있고 x는 2y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x 자리에 y를 대입해서 이 부등식을 한번 푸시면 되고요.
부등식이라 그랬니? 방정식인데? 자, 그 다음에 얘는 x자리에 2y를 대입해서 여기 2y 대입하면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y 값을 구해내시면 돼요. 되죠? 그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x 값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루트 5 대입해서 x 마이너스 루트 5 대입해서 x. 자, 여기서는 x가 2y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배해서 x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대입해서 x.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최대 4쌍 나와요.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없지. 그치? 그래서 마침 요 오른쪽에 1등급 노트라고 해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필기하자. 분명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는 경우. 보통 가감법을 항상 한번 사용합니다.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생략됐는데 이제 아직 옛날에 남아있던 문제들이 잔재처럼 남아서 심한 문제에 들어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우린 공부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죠.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유치하게 외운 게 안 까먹거든? 여기 양수 A에다가 좀 체크 좀 해주고, 양수 A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고, 거의 다 끝났어, 지현아. 여기 부등호랑 A 있지? 여기다 이렇게 4, 2라고 써볼래? 고맙다 얘들아. 다 써주는구나. 쓰자. 우리 이렇게 유치하게 외웁시다. 유치하게 합시다. 여기다 가예라고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에 오른쪽 1등급 노트 쪽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x가 아니라 fx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에는 작은 수보다는 작고 또는 큰 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됐죠? 적는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되고. 뭐야, fx 너무 못생겼다 이거. 이론은 여기까지고, 68쪽에 13번으로 와봐. 이걸 내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끝낼 거야. 여기 13번. 이게 심화반 수업이라 제가 이 개념들을 라이트하게 치고 가지만요,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값 x는 3이다.
이런 방정식 나오면요. 너네 절대값을 지우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는 습관들이 있죠. 맞죠? 마치 x제곱은 9다라는 2차 방정식을 푸실 때 제곱 지우면서 풀마루트 다는 것처럼 이런 습관들이 아마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원래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돼. 절대값은 있잖아, 얘들아. 사기꾼이라고 했거든, 내가. 얘는 한식인 척하는 두식이야. a가 양수일 때는 a,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그래서 얘는 항상 분신수를 쓰는 식이라고 보셔야 돼.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죠?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꺼내주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꺼내주고. 근데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니네가 이걸 외워서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도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너는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연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부분이 둘 다 답인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꼭 연습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랑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2x-5는 언제 양수예요? 를 모르겠으면 그냥 1차 부등식 하나 풀어보면 돼. 아,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구나. 그러면 반대로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음수겠죠. 누가? 절대값 아니. 그래서 부등식을 2분의 5를 기준으로 클 때 한 번 풀고 작을 때 한 번 푸는 겁니다. 알겠죠?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절대값 아닌 식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나오고 끝까지 봐.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답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게 답이 아니야.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연립해줘야 돼. 제가 1번 마을에서 찾은 해예요 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를 가면 안 돼요. 여기만 답으로 내셔야 돼요. 맞아요? 내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여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열심히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와. 오케이? 근데 이게 답이라고? 아니야. 이렇게 연립을 해야 돼. 제가 2번 마을에서 찾은 해요 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만 답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최종 해는요? 최종 x값의 범위는? 첫 번째 게 이거 먼저 보여줄게.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고 저 왼쪽에서 찾은 게 2분의 5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야. 맞아? 그럼 이렇게 찾아놓고 화한장에 답이 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통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아니야. 여기서 구한 것도 저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해고 여기서 구한 것도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란 말이야. 이 최종 해를 둘 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딩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 알아요? 중딩 때는 부등식이 여러 개 등장하잖아? 그럼 니네 맨날 공통 부분만 찾았어. 이런 논리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 가지 부등식들이 나오면 모든 영역이 답인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논리력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풀죠? 근데 맨날 이거 이렇게만 풀고 앉아있으면 이제 수학적 논리력이 떨어져.
알겠어? 정확한 원리를 알고 푸는 거야. 자, 이거 사이야, 가야? 오케이. 그럼 요 7에다가 마이너스랑 플러스 단 다음에 요 사이에다 2x-5를 넣어서 5 더해주고 2 나눠서 문제를 끝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저걸 알고 이걸 해야 돼. 부탁 좀 할게. 저걸 알고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근데 숙제는 여기는 안 낼 겁니다, 여러분. 저만큼만 풀어오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 4분 빨리 끝났네. 6분 맞추려고 그랬는데.